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팟썸TV, 오늘의 자료 해설 시간입니다. 팟썸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불기둥이 솟았죠? 놀랍게도 이 엄청난 랠리의 방화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미국 재무부였습니다. 대체 장막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미 재무부의 유동성 조치부터 시작해서 기록적인 숏 청산과 전통금융권의 움직임, 하이퍼리퀴드 규제 이슈, 그리고 향후 3가지 시장 시나리오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거대한 변동성을 깨운 장본인이죠. 미 재무부의 장기 유동성 지원 조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확실히 체크하고 가시죠. 미 재무부가 명목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전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있을 다음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 즉 QRA 발표 때까지 이 오퍼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당장 쏟아지는 자금의 물리적인 양보다는 재무부가 시장에 던진 이 시그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재무부 주도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좀 더 나아가면 소프트 수익률 곡선 통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레이션을 시장 밖으로 빼내서 장기 자금 조달 비용을 꽉 누르겠다는 의도죠. 쉽게 말해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장기물 시장에 고조되는 압박을 빤히 쳐다보고 있고, 이게 더 큰 금융사고로 번지기 전에 유동성을 풀어서 적극적으로 불을 끄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시장의 해석은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약세론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실질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운 하락 변동성이 올 수 있다고 경계하는 거죠. 반면에 강세론자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이번 조치 같은 금융 억압 현상이 금융 여건을 완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2배, 아니 3배까지도 폭등할 수 있는 구조적인 펀더멘털을 깔아줬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 2가지 관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실질 수익률을 쥐고 흔들 것이 지표들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미 국채 매도를 부추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아직도 끈적끈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강한 경제 성장세, 그리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여부를 체크해야겠죠. 거기에 끝이 안 보이는 재정 불균형 문제, 최근 제일 큰 화두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때문에 쏟아지는 민간 부채 물량까지, 이 모든 게 국채 공급과 수익률에 직결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2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매크로 얘기는 이쯤 하고 당장 시장에서 터진 즉각적인 마이크로 액션, 대규모 숏 청산과 전통 금융권의 참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변동성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실현 변동성이 역사적 하위 1% 수준까지 극도로 압축되면서 다들 엄청난 폭발을 예감하셨을 겁니다. 시장은 위로 폭발했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약 7% 속붙였고 이더리움은 한때 거의 20% 가까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다룰 하이프 토큰 역시 2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기둥에 땔감이 된 건 역시나 무시무시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볼까요? 전 거래소를 통틀어 비트코인에서 약 12억 달러, 이더리움에서 약 8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지난 10월에 시장을 짓눌렀던 레버리지 축소 현상이 이번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터진 완벽한 역전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5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블랙록의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 하루 거래량입니다. 지난 2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랠리가 단순한 크립토 고인물들의 레버리지 장난으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이른바 트레드파이, 즉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금을 싸들고 의미 있게 참전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강세론자들은 드디어 추세 추정 전략에 불이 들어왔다면서 200일선 위에서 안착만 해주면 새로운 수요가 미친 듯이 몰려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선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죠. 단일 기술적 지표 하나만 믿고 베팅하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따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봐야 할 지표는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동향입니다. 향후 몇 차례의 거래 세션 동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단말성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롱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장에서 유독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이퍼 리퀴드, HYP의 독특한 규제적 촉매 요인과 그 이면의 역학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전 HP가 20% 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로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을 갱신하며 약 72달러라는 고점까지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스는 장외 거래까지 싹 다 포함해서 약 40%나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특수한 촉매제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그 강력한 촉매제가 어디서 남았느냐? 바로 백악관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임원진과 CFTC의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이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 당국이 하이퍼 리퀴드를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KYC 없는 무허가 연구 선물 플랫폼이 합법적인 루트를 타고 미국 본토 유저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다는 건 정말 판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상승 앞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합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약세로는 단일 이벤트 하나로 20% 이상 솟구친 캔들에 뒤늦게 올라타는 건 그야말로 불나방 같은 짓이라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강세론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반사적 역학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주목하죠. 하이퍼 리퀴드 스트래티지스가 이번에 약 5억 7천만 달러라는 미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회사가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일종의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다시 HYP 매수에 쏟아붓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미국 참여자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진짜로 윤곽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광범위한 비허가형 시장 전반의 활동과 DAT 자본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지 그 실제 데이터를 쫓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 지금껏 살펴본 매크로 유동성 정책과 마이크로 시장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객관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료에 기반한 가장 객관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 재무부의 개입 신호가 2, 3배짜리 구조적 상승 랠리의 방아쇠가 되고 전통 금융권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반등이 그저 일시적인 숏 스퀴즈에 불과했고 결국 끈질기게 치솟는 실질 수익률의 압박을 못 이겨 위험 자산들이 다시 꼬꾸라지는 상황이죠. 마지막 셋째는 중립 및 횡보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급등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11월에 있을 재무부의 다음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 발표 때까지 위아래 꽉 막힌 박스권 장세를 지루하게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길 모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다룬 방대한 자료 해설,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미 재무부의 유동성 지원 시그널이 비트코인 12억 달러, 이더리움 8억 달러라는 역대급 숏 청산 폭발을 일으켰다. 둘째, IBT ETF에서 터진 55억 달러의 거래량은 월가, 즉 전통 금융권의 강력한 시장 참전을 증명한다. 셋째, HYPE가 극적으로 솟구친 배경에는 미국 규제 도입 가능성과 내부 자본이 굴러가는 반사적 역학이 숨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안내사항 전해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짚어본 이 묵직한 데이터들, 과연 숏 포지션들이 타들어가며 만든 일시적인 불꽃놀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사려온 메가 사이클의 웅장한 서막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번 팟썸TV 자료 해설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